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엉치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3월 13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일시황 일정인데요. 현재는 기존하고 좀 변경이 됐어요. 제가 월요일 금요일에 일일시황을 하고 있고요. 화수목에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께서 일일시황을 하시니까 일정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거에 환불 이력이 있는 회원에 대한 신규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걸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걸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택촌놈 3월 특별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방송 15일 서비스를 개설을 했어요. 기존에는 한 달 이상만 있었는데 지금 15일 서비스를 개설을 했으니까 어쨌든 좀 부담감이 많이 덜하죠.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15일과 1개월 서비스를 결제를 하게 되면은 연장 결제를 했을 경우에 5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리한 그런 거니까 이것도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팬데믹의 시장이 폭락했고요. 결국은 이제 전 세계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죠. 우한에서 작년에 폐렴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사실 뭐 사람들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쉽게 끝날 거 아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참, 뭐, 중국에서 뭐,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오늘 발동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사이드카,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월 이후에 처음이다. 그래서 맨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급락 출발 후에 하락 양봉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급락 출발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더 약했고요. 낙폭도 조금 더 컸죠. 역시 훨씬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으니까 다행이었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빠지니까 같이 빠졌어요. 해외 증시가 무너지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약업종이 오늘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좀 움직였던 흐름이고요. 코스피는 역시 해외 증시예요. 어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뭐 수급이고 뭐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냥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거의 뭐 패닉 장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이사항 보시면 코스피는 해외 증시 폭락으로 무너진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종목들의 패닉 흐름이 나왔다.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양봉 마감을 했죠. 다행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4% 가까이 빠졌었다가 그나마 다행이죠. 많이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제약업종이 오늘 뭐 상당히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약업종의 흐름하고 거의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장중에 8% 넘게 하락했었는데 그나마 많이 회복했어요. 1800을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초반에 폭락하는 흐름에서 그나마 좀 회복했었던 게 다행이고요. 1700이 깨졌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1700이 깨졌다는 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빠졌다는 것이죠. 사실 단기 고점에서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투자자들이 거의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땐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흐름은 뭐 수급 이런 것들이 크게 관계가 없어요.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도 자,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를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계속 매도를 했는데 반면에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했죠. 그래서 좀 엇갈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역시 어제 해외 증시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안 좋았죠. 자, 수급을 보면은 그러면은 초반 이후에 뭐 엄청나게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하락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흐름이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수급하고 상관없이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장중에 보면은 오늘 미국 선물이 반등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 시장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고요. 낙폭이 단기적으로 워낙 한국 시장이 과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해외 증시 폭락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종목 흐름이 오늘 최악이었어요.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좋지 않습니다. 뭐 거의 3%대 상승.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그냥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흐름이 상당히 약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넷마블과 RFHIC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단기에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좀 반등하는 흐름이니까 적당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RFHIC는 5G 테마죠.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세요. 흐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자, 지수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매도하라는 거예요. 지수가 밀리면 같이 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오늘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이슈는 아니니까 단기적으로 뭐 조금 더 가면 위에서 매도하든가 다시 빠지면은 매도하든가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RFHIC 이 종목은 괜찮아요.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자,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요. 저점 그리고 저점 안 깨고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강하지 않습니까? 단기 흐름이 강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았으면 아마 이 정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 받으면 단기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G 테마가 사실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갈 수 있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적당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 괜찮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법기와 내일 조언입니다. 일단 현물은 오늘 BC월드 제약 플러스 21% 매도했고요. 다행이죠. 뭐 손절한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이 종목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플러스 15% 매도했는데요. 이게 오늘 포인트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 보시면은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급등하면서 20% 이상 21%의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 종목은 장 초반에 매도를 시켰습니다. 20% 이상인데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21% 정도의 매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자, 이게 오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추천했던 가격이 8,650원이에요. 8,650원 초반에 봤어요. 보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받을 때 들어가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매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8,650원, 8,450원 이렇게 분할 매수했는데 8,450원은 안 왔죠. 어쨌든 처음에는 10% 목표였는데 조금 더 끌고 왔어요. 그래서 15%의 매도를 시켰습니다. 9,950원에 매도를 시켰는데 정확하게 매도가 되고 그리고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홀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조금 사인이 늦어가지고 어쨌든 매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봐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등, 오늘 최소한 오늘 장중에 반등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천을 했던 게 뭐 장중에 레버리지나 그 ETF를 가지고 15%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등 나가는 흐름을 이용해 가지고 잘 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레버리지 이 부분이 좀 뿌듯한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는 추가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1900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주목하자. 역시 미국이 결국 결정을 할 거예요. 미국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은 강하게 좀 단기 반등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 대응, 그냥 단기 매매 아니면은 장중 매매 뭐 이런 것들 짧게, 그리고 손절가는 꼭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상방은 단타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레버리지를 상방을 봤다 그러면은 선물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방 단타. 근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방 추세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정리를 하셨어도 될 것 같고요. 뭐 끌고 가셔도 됐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제가 만기였기 때문에 뭐 갈아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지수는 1900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900선이 멀죠. 오늘 사실 1800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1900까지는 거리가 먼데 왜 1900을 얘기하냐고 하면은 지금 단기 흐름 자체가 그래요. 과매도 과매수 이게 반복되는 구간이라서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단기 반짝 급등해 주면은 1900선 금방 또 회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흐름에서 미국이 어떤 그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과매도 과매수가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1900선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쭉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1900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의외로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900선까지 회복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50선을 근처로 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가는지에 어떤 흐름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장중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니까 아직까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 반등은 가능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시장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노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레버리지 매매했듯이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좀 과도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매수해서 충분히 반등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세는 결국 일본 매매하고 끌고 가려고 하면은 하방을 봐야 돼요.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단기 고점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역시 하방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걸 여전히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작정 지금 뭐 과하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상방을 좀 끌고 간다 그런 대응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지 않고요. 추세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걸 꼭 생각을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뭐 위에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홀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 후에 다시 또 반등했을 때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조금 더 상황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은 조금 아쉽죠. 정리하고 나서 다시 또 들어가고 뭐 양방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파생 같은 경우에는 좀 양방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보는 건 역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하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2020년 3월 13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